그럼 지금 시간부터는 이제 앞에서 몇 번 나왔는데 제가 설명드리기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그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제조업자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임 판매업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제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요 페이지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요 다음 페이지까지는 자, 여러분들 교재에는 없어요.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교재로 가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지. 이거 달달달 암기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 나중에 암기조차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조업자라는 건 뭐냐면 화장품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걸 우리가 법적인 표현에서는요, 화장품 제조업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어떤 얘기인지. 자, 그리고 나서 책임 판매업자라는 단어는요, 여기서 만들어진 화장품을 받아가지고 판매를 하는 업자인 거예요. 판매를 하는 업자. 근데 이름이 왜 책임 판매업자냐면 모든 판매에 대한 법적인 문제에 대한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그래서 이름이 책임 판매업자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간단하게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 일단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고, 그래서 화장품 용기 뒤를 딱 보시면은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특히 이제 2차 포장, 우리 배웠죠. 1차 포장 말고 2차 포장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제조업자 AAA, 그 다음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BBB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는 그런 개념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화장품 공장을 제조업자, 그리고 이제 피부관리실에 납품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공장에서 만들어진 걸 받아가지고 소비자에게 직접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거나 이런 그 판매에 대해 총 책임을 지는 업자를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라고 얘기해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자, 그런데 구분되지 않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은 제조업자 아이고 이거 옛날 표현을 썼네. 책임으로 바꿀게요. 책임 판매업자, 그래서 CCC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회사가 제조 공장과 더불어서 판매하는 유통 라인을 같이 갖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좀 기업이 클 경우엔 그러잖아요. 우리가 직접 만들어 우리가 직접 판매해. 그런 경우엔 이렇게 한 줄로 쭉 적어버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보통은 공장 따로 있고 판매하는 사람 따로 있고 할 때는 구분해서 적는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난이도를 높여서 왜 이렇게 제조업자와 책임 판매업자라는 이름이 붙게 됐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책임 판매업이라는 제도는 201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땠었냐면 용기 뒤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제조원, 판매원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제조원, 즉 공장이죠, 여기가. 예, 공장이죠, 공장. 공장에 화장품을 만들려면은요, 이제 원료 회사로부터 원료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판매원에다 넘기면은요, 판매원이 어떤 유통 채널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랬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스테로이드가. 자, 원료 회사에서 뭐 A라는 성분을 잘 팔기 위해서 A라는 성분에 살짝 티 안 나게 스테로이드라는 성분을 집어넣어가지고 제조하는 공장에 판매를 한 거예요. 공장은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줄 몰라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판매원한테 준 거예요. 그랬더니 판매원이 소비자에게 팔아버리니까 소비자들 반응이 너무 좋아. 그래서 판매원이 엄청나게 많이 팔 수 있었던 거죠. 자,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때 나쁜 사람은 누구예요? 네. 원료 회사가 나쁜 사람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법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쵸? 원료 회사가 져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순리적인 얘기죠. 그쵸?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떨까? 가끔 가다가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다 보면 이제 회장이 있는데, 김상현 회장이 있는데 이 자식이 아주 나쁜 새끼, 아주 질이 나쁜 놈이에요, 이 자식이. 그래서 막 뭐 헤라펠리스에 사는 그 주단태 회장, 주상현 회장이 되는 거죠. 보셨나요? 그거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 절대 나와서는 안 될 드라마가 나왔죠. 주단태 회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안 든단 말이야, A라는 아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비서에게 쟤 죽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비서가 얘를 죽인 거야. 자, 근데 이제 경찰이 수사가 들어오는 거죠. 자꾸 압박이 오는 거예요. 비서가 위협을 느낀 거죠. 이대로 있다가 내가 감옥 가가지고 내가 이 무기징역을 살 수도 있겠구나, 압박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서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회장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단태 회장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쁜 놈은 저잖아요. 지금 이 주상현 회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 주상현 회장이 비서한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김 비서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는데 당신 아이들 유학 비용도 필요하고 집도 사야 된다며. 그런 말이야. 내가 일단 현금으로 5억 주고 우리 헤라팰리스 바로 밑에 넓은 거 190평짜리 하나 내가 주고 차도 새 걸로 뽑아주고 당신 내가 좋은 변호사에서 5년에 끝낼 테니까 5년만 살다 와. 5년 동안 가족은 내가 먹여 살릴게. 그랬더니 이제 비서가 감사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이 급하다 보니까. 자, 나쁜 놈은 주단태 아니 주상현 회장인데 지금 여기 어떻게 된 거예요? 비서가 책임을 지는 그런 상황. 흔히 꼬리 자르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판매원이 아빠예요, 아빠. 제조원이 아들 첫 번째 아들이고 원료회사가 두 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담합을 한 거죠. 야, 우리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A라는 성분에 스테로이드 넣어가지고 한번 야 원료회사 둘째 아들 우리 첫째 아들한테 공급해. 그럼 내가 받아도 팔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식약처에서 단속이 들어온 거죠. 자, 그랬더니만 아빠가 나쁜 사람인 거예요. 지금은 아빠가 주단태 같은 놈이에요. 근데 아빠가 뭐라고 해요? 야, 그래도 가장이 나고 난 늙었고 지병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심장병도 있는데 내가 감옥 들어가면 되겠냐? 그러니까 첫째야 둘째야 내 유산의 90%를 몰아줄 테니까 나 대신 누가 들어갈래? 그래서 첫째가 제가 들어갈게요. 그러면은 꼬리 자르게 되는 거죠. 아니면 둘째가 첫째가 둘째한테 야, 난 돈 많은 게 필요 없고 네가 들어가. 내가 형이잖아. 네가 들어가. 난 처자식도 있는데 너 아직 결혼도 안 했잖아. 네가 들어가. 그럼 둘째가 들어가면서 꼬리 자르기가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어떤 얘기인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했나?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꼬리 자르기가 되면 안 되니까 이때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이게 참 애매모호해진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2012년도에 법을 바꾸면서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자, 2012년도는 일단 명칭이 이거였어요. 제조판매업자. 자, 그러면 이름이 어떻게 된 거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원료업자가 안 좋은 걸 만들어 제조업자는 넘겨. 그럼 제조업자 공장에서 옛날에 제조판매업자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역사를. 그래야지 뒤에 문제가 풀려요. 그냥 최신 버전 단어만 암기해서는 절대 안 풀려요. 자, 제조판매업자한테 주면 이 사람이 이제 소비자한테 유통채널을 통해서 판매를 하겠죠? 그러면 문제는 이거였던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도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회사의 직원이 잘못하면 대표도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장관이 잘못하면 대통령님께서도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고 이런 정치적인 얘기는 하여튼 있잖아요. 그런 어떤 개념처럼 이렇게 하자. 이름이 왜 제조 판매업자가 됐냐면 원래는 판매하는 사람인데 제조 판매업자라고 얘기했던 거 뭐냐면 너희들이 제조하는 과정까지 관리 감독해. 그래서 원료업자에서 제조업자로 제품이 원료가 넘어갈 때 이거 관리 감독 올바른 원료가 하고 또 제조업자에서 제조를 할 때 너네가 올바른 제조 공정, 위생적인 제조 공정, 올바른 품질 관리가 되고 이제 관리 감독을 해. 그래서 너네는 판매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제조까지도 관여해서 결국 모든 책임은 제조 판매업자가 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모든 책임을 진다. 이해하시겠죠? 어떤 얘기인지. 왜냐하면 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면은요 나중에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책임 소재를 한 명을 딱 정해서 그러니까 니네가 원료업자도 체크하고 제조업자도 체크하고 너네 스스로도 노력해야 돼.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해하시겠죠? 어떤 얘기인지. 자, 그런데 국회의원님들께서 어려워. 법의 취지는 알겠는데 야, 제조를 안 하잖아. 갖다 파는 거잖아. 책임지고 갖다 파는 사람들인데 왜 제조업자가 있고 제조 판매업자가 있고야. 이거 너무 어려워. 이름 바꿔. 그래서 바뀐 이름이 뭐냐면 제조자 빼고요.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너네 어차피 판매하잖아. 너네 어차피 판매하는 사람들인데 뭐 지고 판매해? 책임지고 판매하잖아. 그러니까 책임 판매업자라고 이름 바꿔. 그래서 과거에 정말 오래된 화장품 용기 한번 봐보세요. 거기 제조 판매업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책임 판매업자라고 이름이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역사를 알고 있어야 뒤에 문제가 풀리는 것이 있어요. 그냥 제조 판매업자라는 이름은 모르고 책임 판매업자라고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문제가 안 풀리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어떤 얘기인지. 그래서 이제 공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감히 설미석처럼 이 과거사 역사는 모르지만 화장품 업계 역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민석이 잘 있나 모르겠네. 제 고등학교 동창인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